안녕하세요. 여러분,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꿔봤을 목표, 바로 5억 자산 형성. 혹시 내가 과연 5억 자산을 만들 수 있을까 걱정하거나 언제쯤 가능할까 궁금해하셨나요? 오늘은 바로 이 5억 자산 언제부터 가능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에이, 5억이 말처럼 쉽나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중요한 건 우리의 그릇을 키우는 겁니다. 처음엔 몇십만 원의 변동에도 머리가 띵했지만 어느 순간 몇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해도 무덤덤해지고 결국엔 수억 단위의 변동에도 평정심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 안에 단단한 갑바가 생긴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시점에서 5억 자산 달성을 위한 현실적인 전략과 팁들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5억 자산 목표, 절대 꿈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알아봐요. 첫 번째, 자산 증식 전략. 5억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면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자산을 불려야 합니다. 그 핵심은 바로 장기적 가치 투자예요. 단기적인 시장의 출렁거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우량주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친환경, 인공지능 AI, 바이오 같은 미래 산업 테마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꾸준히 씨앗을 뿌리면 언젠가 비옥한 땅에서 수백 배의 결실을 맺듯 좋은 자산에 꾸준히 투자하면 그 결실은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여기에 수익형 부동산 투자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 심지어 물류창고처럼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안겨주는 부동산은 든든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만약 직접 부동산에 투자하기 부담스럽다면 리츠아리아이티스를 활용해서 소액으로도 부동산에 간접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배당주나 부동산 임대 수익처럼 고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이 안정적인 5억 자산 형성의 밑거름이 됩니다. JYP도 지겨운 걸 매일 이겨낸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고 했잖아요.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도 결국 루틴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분산 투자입니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처럼 주식, 부동산, 채권, 펀드 등 다양한 자산에 골고루 투자해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해요. 한 가지 자산에 집중 투자하는 건 너무 위험하거든요. 마치 우리가 인생에서 여러 경험을 통해 성장하듯이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면서 우리의 투자 그릇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요즘은 디지털 자산 투자도 빼놓을 수 없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 관리에 유의해야겠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지속적인 학습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금융과 경제 트렌드를 꾸준히 공부하고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해요. 경제 뉴스 구독, 재테크 세미나 참여, 관련 서적 탐독 등 지식의 씨앗을 꾸준히 뿌려야 합니다. 두 번째, 구체적인 투자 전략, 자산을 증식하기 위한 큰 그림을 그렸다면 이제 실제 행동으로 옮길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알아봐야겠죠? 먼저 주식 투자부터 살펴볼게요. 주식 투자는 크게 가치 투자와 배당주 투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치 투자는 기업의 재무제표와 경영지표를 꼼꼼히 분석해서 재정적으로 건전하고 저평가된 기업을 찾아 투자하는 방식이에요. 마치 보석을 찾는 탐험가처럼 숨겨진 가치를 찾아내는 거죠. 배당주 투자는 안정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투자해서 꾸준한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월급 외에 또 다른 수입원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주식 투자 역시 분산 투자가 필수입니다. 국내 주식에만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주식에도 균형 있게 투자하고 특정 산업에만 집중 투자하는 것도 피해야 해요. 그래야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멘탈 관리하는 것만큼이나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도 중요합니다. 다음은 부동산 투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수익형 부동산은 꾸준한 임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으로도 부동산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REIT 스위치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부동산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도시 재개발 지역이나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투자해서 장기적인 수익을 기대하는 거죠. 부동산은 베이스 캠프처럼 든든한 우리의 자산이 되어줄 겁니다. 그리고 채권 투자도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좋은 수단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만큼 높은 수익률은 아닐 수 있지만 안정성을 추구할 때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자산 투자인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투자하기 전에 충분히 공부하고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NFT나 블록체인 기반 자산 같은 새로운 투자 기회도 꾸준히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해요.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요. 세 번째, 효율적인 자산 관리. 아무리 열심히 투자해서 자산을 불려도 관리를 소홀히 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습니다. 5억 자산을 향한 여정에서는 체계적인 자산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마치 우리의 몸을 관리하듯 우리의 자산도 꾸준히 관리해줘야 합니다. 유명한 50에, 30에, 20 법칙을 아시나요? 소득의 50%는 필수 지출에, 30%는 자기 개발 및 여가 활동에, 그리고 나머지 20%는 저축 및 투자에 배분하는 법칙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예산을 나누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투자금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통장 관리도 중요합니다. 생활비 통장은 안전자산 위주로 운용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배당 임대 소득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배당주나 임대형 부동산에서 들어오는 고정 수입을 관리하면 좋습니다. 이 돈은 마치 월세처럼 매달 들어오니 얼마나 든든할까요? 그리고 투자 리밸런싱 통장도 추가해서 주기적으로 자산 배분을 조절하는 데 활용하면 훨씬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서 비상자금 확보는 필수입니다. 갑작스러운 지출이나 경기 침체 같은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여유 자금을 마련해 두는 거죠. 그래야 마음 편히 투자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 통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들이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작은 지출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돈이 되는 만큼 우리의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낭비되는 돈이 없어야 5억 자산이라는 목표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추가적인 수입 확보. 5억 자산 달성을 좀 더 가속화하고 싶다면 현재 수입 외에 추가적인 수입원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프리랜서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해서 새로운 부업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부동산 임대를 통한 수익도 마찬가지고요. 부업을 통해 추가 수입을 올리면 투자할 수 있는 종잣돈이 더 빨리 모이겠죠? 궁극적으로는 수입 자동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 월세, 부업 등을 통해 지속적인 현금 흐름이 자동으로 발생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의 자산이 마치 스스로 일하는 것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루틴이 있는 사람이 신뢰받듯이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은 우리의 자산 증식에 대한 신뢰를 더해줄 거예요. 다섯 번째, 2025년 금융시장 전망. 5억 자산을 향해 나아가려면 2025년의 금융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미리 알아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먼저 금리 변동에 주목해야 해요. 금리가 오르느냐, 내리느냐에 따라 우리의 투자 전략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예적금이나 채권 투자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고, 금리가 내리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주식시장에서는 기술주 중심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투자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이니 관련 기업들을 눈여겨보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이익률이 높고 주주 환원율이 높아 여전히 투자 가치가 높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가상자산 시장은 규제 강화 속에서 비트코인 ETF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제도권으로 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변동성이 높다는 점을 명심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 수도권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택 공급 감소로 전세 가격 상승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 재개발 지역이나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꾸준히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의사항, 아무리 좋은 전략이라도 몇 가지 주의할 점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고금리 대출은 최대한 빨리 갚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이자는 우리의 자산 증식을 방해하는 주범이 될 수 있거든요. 둘째, 투자 사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금융 지식을 충분히 쌓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달콤한 유혹에는 절대 넘어가지 않아야 해요. 셋째,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분산 투자는 필수입니다. 한 가지 자산에 집중 투자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니까요. 마치 우리가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듯이 수성이 다른 자산 23개로 분산해서 리스크를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긴 호흡으로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성공적인 5억 자산 달성의 핵심입니다. 50대라고 해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자산 관리와 분리는 능력을 키우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청년 자산 형성 역시 복리 효과를 고려해서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고요. 씨앗을 계속 뿌리는 성실한 농부처럼 우리도 꾸준히 우리의 자산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결국 5억 자산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이라도 도중에 포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함께 긴 여정의 동료로 계속 투자와 루틴을 이어갑시다. 단단한 갑발을 키우고 우리의 그릇을 넓히며 5억 자산이라는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간다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 리스펙합니다.